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상담사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사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 면접 족보를 보면 상담사 영역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훅 넘어갈 수는 없어요. 상담사와 지도사 영역을 면접을 나눈다?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담사 쪽에서도 지도사 영역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사 쪽에서도 상담사 영역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상담사 영역에서 대표적인 게 청소년 안전망이에요. 시스넷이라고 하는 건데 지도사한테도 물어봅니다. 지도사한테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아십니까? 시스넷이라고 물어보는 면접위원도 지금도 있어요. 청소년 안전망을 물어보는 분도 있고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뭐 상담사와 지도사의 공통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담사 쪽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상담사 쪽에서 이렇게 거의 안 나오는 쪽이 뭐냐면 청소년의 수련 활동 있잖아요. 수련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수련기관, 인증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완전 지도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면접 교재 보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힘을 빼고 여기는 약간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조금 잘 생각하시면서 강의 보시고 또 복습할 때 또 말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상담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달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사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캠프 등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령 전환기 청소년, 뭐 초등학교 4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여기 이제 학령 전환기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 과의존으로 나타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좀 과의존성이 있느냐, 그걸 이제 진단검사라고 하는데 그 진단검사를 초사, 중1, 고1을 대상으로 해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번 하기 전에 실력 따지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에 보면 원인과 해결책이 나옵니다. 원인의 동그라미, 해결책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면접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만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이걸 물어볼 확률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력 따지기가 중요하거든요. 실력 따지기 별표. 자, 청소년의 여가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인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인 기피 등의 원인이 있다.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기피가 있으니까 게임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기피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자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청소년은 유행에 민감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친구들 간의 문자, 전화에 민감하고 중요성을 느끼는 성향에 따라서 그 어떤 연령층보다 스마트폰에 집착,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릭슨이 그랬잖아요. 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주된 대상자가 또래 친구들이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의 영향으로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을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이 아닌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위에 원인의 첫 번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과의존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된다. 그러면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인터넷 스마트폰보다는 다른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다른 취미, 흥미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구나. 스마트폰 이외의 것에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든지, 친구들과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많이 나눈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또는 부모님들과의 캠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중단되면요, 대인기피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가 바로 위에 있는 현실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인기피에 대한 원인의 진단, 해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걸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잡으세요. 한 가지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충분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대상이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인터넷 스마트폰 과오전 예방 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0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 추진 방향, 추진 절차, 여기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과오존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상담과 치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참여 대상에 가족들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추진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4, 중1, 고1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군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다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별 상담 치유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 협력망 연계를 통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맞춤형 지원이 있죠. 아무래도 의존도가 다 다르니까요. 요구도 다르고 의존도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추진 절차를 이미지로 넣어드렸는데, 자, 처음에는 진단조사를 실시해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과의존 수준별 상담 치유를 합니다. 이 상담 치유는 당연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것도 시군구 시도에 있어요. 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과 그 다음에 공존 질환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로 들어가죠. 기숙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유 캠프가 있는데,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치유 캠프가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기숙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캠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치유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설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후 관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 모니터링과 청소년 동반자 지원하고 멘토 지원하고 사후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에서 상담으로, 상담에서 치유로, 치유에서 팔로우, 사후 관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실 대목입니다. 자, 보시죠. 10번 들어갑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가족 치유 캠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도 이제 가족 치유 캠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여기 있는 10번의 답변 내용만 들어있어요. 치유 캠페인은 위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으니까 이미지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 캠프 및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가족 치유 캠프는 인터넷 중독 및 청소년 중독으로 인해서 학업 지장이 있는 건강 악화 등의 우려가 있는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4, 5, 6학년이죠. 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 2박 3일간 진행되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치유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학령 전환기에 초4, 초5, 초6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2박 3일간은 진행되는 가족 중심의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고, 청소년 집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이나 가족 프로그램 체험활동, 대안놀이, 문화 등이 결합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부모와 자녀 함께 참여해서 가족관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 과의존증이 있을 때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가족치료적 접근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 치료 예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가족치유 캠프입니다. 자, 저는 9번과 10번이 같은 동색이잖아요. 같은 동색인데 9번에서 밑에 있는 거 있었죠? 오케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해결 방안, 거기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추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 절차,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 혹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어떤 치료라든지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물어보지 않겠죠. 그건 상담 쪽이니까 물어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물어보면 이 추진 절차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발굴과 그 다음에 상담과 그 다음에 치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 팔로우까지 이 네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청소년 희망센터 들어갑니다. 청소년 희망센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청소년 권리 전담 기구란 말이 있어요. 이게 희망센터의 기구 특징입니다. 자, 청소년희망센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자, 의무자가 누구예요?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희망센터입니다.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헬프콜 들어갑니다. 자,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헬프콜을 해요. 이용합니다. 그 헬프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주로 만날 대상은 청소년들이고 청소년이 고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기예요. 자,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해서 이용하는 상담 채널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수련활동 정보 제공. 우리 지도사는 바로 여기와 연관성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1388에서 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중독 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밑줄 쳐놓은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면접관이 1388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밑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공 건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연도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은 모바일과 사이버 상담을 모두 합해가지고 2021년 대략 얼마요? 85만 건이죠. 85만 건. 자, 85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85만 건 2021년 기준입니다. 서비스 제공 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기준 17개 시도, 214개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38개 센터에서 이 센터는 어떤 센터라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388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구나. 자, 모바일, 문자, 카카오톡, 사이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로서는 문자와 카톡이고 사이버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 있다. 85만 건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2021년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17개 시도, 214개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이거 숫자 모르셔도 돼요. 이 숫자 놔두고 헬프콜에서 2021년도에 서비스 제공 건수가 85만 건 정도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밑줄 쳐져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바로 앞에 썼던 요거 85만 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통계적인 수치도 알고 있네. 면접위원이 조금 오바해서 감동받습니다. 이 수치까지 면접위원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여기에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85만 2,431건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약 85만 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면접위원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대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청소년 헬프콜이니까 상담하겠죠. 긴급 구조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치료,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헬프콜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도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상담 유형 중에 근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주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거. 이거는 2014년부터 이제 별도로 이제 집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쭉 보면서 지금 2021년에 오른쪽 합계 보면은 요게 들어있잖아요. 요게 들어있어요. 85만 건이 들어있는데 가장 많은 게 뭐 같아요? 좀 대략 수치를 2021년 거로 오른쪽 쭉 가보세요. 쭉 가보면 상당히 수치가 높은 수치가 보일 거거든요. 눈에 확 띄는데요. 어디입니까? 17만 건이 정보 제공이잖아요. 정보 제공,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이게 가장 많네요. 정보 제공. 청소년들이 1388 이용할 때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전화를 많이 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20만 건이 있었어요. 그죠? 2021년에 정신건강에 보니까 20만 5천 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만 건이거든요. 그러면은 20만 건이 뭐냐? 정신건강에 대한 거예요. 정신건강에 대한 거, 정신건강의 밑줄 한 3개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정신건강의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의 밑줄 치고, 그 다음이 11만 8천 건이 있죠. 그죠? 11만 8천 건이 대인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고민이 많겠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가지의 랭킹 1, 2, 3를 이야기하면 정신건강,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대인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한 20만 건 되고 이게 한 17만 건이었죠. 17만 건. 예, 그 다음에 이게 12만 건 정도 돼요. 11만 8천이니까 12만 건 정도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전체 85만 건에서 이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측면, 정보 제공의 측면, 대인관계 측면을 많이 상담을 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